도형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이다 보니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일부러 중요한 부분은 반복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점 3개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좀 할 거야. 두 번째 거는 좀 응용된 거라 나오면은 솔직히 말하면 특수한 원 아니면은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못해도 5분? 짧게 잡아도 5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문제 자체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 수가 있어. 그럼 그 문제는 이 개념을 뭐 정확히 몰라도 풀 수가 있으니까 굳이 깊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할게. 점 3개로 원이 정의가 이루어질 건데 점 3개가 있을 때 뭐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돼. 그럼 삼각형이 결정되면 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원이 보여야 된다고 했었지. 외접원이라는 애와 내접원이라는 애가 보여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이 이놈입니다. 외접원. 이거는 필수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점 3개가 이렇게 놓여져야 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ABC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BC가 결정이 될 거고 이 말 자체가 삼각형 ABC가 결정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이제 삼각형이 결정됐으니까 세 꼭지점 지나는 원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야. 그럼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삼각형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럼 꼭지점들을 A, B, C라고 놓게 되면 이 원에 대한 중심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중심을 어딘지 모르니까 D라고 놓게 되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AD, BD, CD 해서 3개가 잡힐 건데 AD, BD, CD 이 3개가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지. 이퀄 반지름이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연립방정식이 나오거든. 이거를 정리해주면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해주면 돼. 생각보다 그냥 귀찮지는 않아. 그냥 잘 안 해보던 거니까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것 뿐이지 정리하는 방식이 어렵진 않아. 예를 들어서 볼게. 계산의 편의상 한 꼭지점은 원점으로 볼 거고 한 꼭지점은 1,1로 볼 거고 한 꼭지점은 2,-3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외접원의
방정식을 알아봐라. 그러면은 중심을 A, B라 하자. 이게 출발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되니? 얘네 거리, 얘네 거리, 얘네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은 거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루트 a-1제곱과 b-1제곱이 될 거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루트 a-2제곱과 b 더하기 3제곱이 될 거야. 이 세 개가 모두 반지름으로 갖게 된다. 그럼 이 식을 써놓고서 너네들이 연립할 거는 얘네 둘과 얘네 둘 연립하면 돼. 그럼 이거 루트 안에가 같을 거니까 맞지? 정리해보면은 a제곱 b제곱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럼 0 이퀄 뭐가 남느냐?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b와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가 1이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 얘네 둘 정리하면 a제곱 b제곱은 소거될 거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왼쪽은 0만 남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4a와 6b가 남고 숫자 계산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4a 빼기 6b가 13이 돼요. 그럼 연립하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위에다가 4배 4a, 4b, 4 얘네 둘 위에서 아래 빼주면 10b가 마이너스 9 됐어? 10b가 마이너스 9 그래서 b가 10분의 마이너스 9가 나와. 그럼 계산해보면 a도 만들어지겠지. 그럼 a, b를 알면 r도 아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완성이 된 거야?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을 알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써주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 그럼 계산 자체가 그냥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니까 요거까지만 일단 하면 돼. 원의 방정식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거의 한 95%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는 거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그냥 문제 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얘기야.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 개념을 확장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확장되는 이론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거를 찾아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없는 거에서 나오진 않아. 너네들이 다 들은 내용에서 나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수업으로 가면은 너네가 문제를 외워야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중학교 때는 너네가 개념이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비슷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문제풀이 유형으로 수학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풀이 유형으로 갔다가는 외울 게 너무 많아져. 그리고 내가 안 보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 개념 안에서 출제가 됐던 거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유형 쪽을 1, 2, 3번 한번 풀어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될 거니까. 정리하고 1, 2, 3번에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그래. 다른 거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론은 얘네들이 확장되는 거니까 문제
문제풀이를 하든 내용을 듣든 하면서 연결을 시키면 되거든. 한번 풀고 나면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거니까 절대유형을 빨리 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유제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설명하는 거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 도형이 만들어지는 원리 가지고 식을 찾아내는 방식이야. 아니? 근데 너네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식을 보고 찾는 방식을 말했어. 자, 이거 뭐라고 읽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라고 있는 거잖아. 이건 뭐라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 지나는 직선이라고 있는 거야. 식을 보고서 읽는 방식을 너네들이 중학교 때까지 트레이닝을 해온 거야. 이해됐어? 그래 나는 거꾸로 추론하죠. 기울기가 m이고 a, 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왜 얘인가에 대한 찾는 이론을 설명한 거라고. 내가 이전에 직선의 방향 설명한 거랑. 자, 마찬가지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왜 얘가 되는가 라는 설명을 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너네들이 익숙한 과정은 뭐야? 이거 가지고 말하는 방식이 익숙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중학교 때는 오류가 덜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오류가 많아져. 그래 내가 원리를 먼저 설명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 오류를 너네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할 방식은 식 가지고 방정식을 말하는 방식을 해볼 거야. 알겠지? 자, 보자. 그래서 이번 개념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정식을 말하는 방법, 식을 보고 표현하는 방법. 기본형이 있어. 표준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이라고 말할 때는 보기가 편한 거겠지. 그 뭐가 이용되면 기본형이라고 그랬니? 원점이 이용되면 기본형이야.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식을 보면 2차식밖에 없어. 상수항,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돼. 그럼 1차항들이 전혀 없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데 얘를 보면은 조건이 있어. 이 R이라는 애가 반지름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식에서는 반지름이 3인 원 하면은 3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문자라고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반지름 역할을 하는 R이 0만 아니면 돼. 양수든 음수든 관계가 없어. 양수든 음수든 관계가 없어. 식을 보고서 얘가 어떤 원인지를 말하는 건데 얘 중심은 어딜까요? 중심 좌표가 뭘까? 0,0 원점이란 얘기야.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은 R에 관련돼 있는데 R이 0은 아니니까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식에서 추론할 때는 R in 1이라고 말하면 틀려. 왜? R이 무슨 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 그러지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반지름 계열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 붙이면 돼. 그럼 저걸 보고 기본이야. 됐니? 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x-a제곱 y-b제곱 이퀄 r제곱 r이 0은 아니야. 자, 그럼 이번에는 중심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얘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얼마인? 방금 거랑 똑같아. 절대값 R이 1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절대값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R이 1이구나. 이게 표준이야. 그럼 이걸 너네들이 연습을 하면 식 보고서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근데 너네들 고등학교 와서 이 방식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방식에서 벗어나진 않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식 보고서 빠르게 찾는 방식을 연습을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원리 가지고 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익숙해지는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일반형은 누구냐? 얘를 전개를 해줘요. 그럼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까지 모두 존재할 수 있는 형태. 얘가 보고 일반형이라고 불러.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밑줄 긋는 얘가 뭐가 되느냐? 이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 이 방정식이 원이기 위한 조건인 거야. 중심의 좌표는 특정 지을 수 있지만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근데 얘는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달라져. 이게 달라져. 그래서 이 식이 물론 외워두면 빨리 풀 수 있지만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강요하진 않아. 근데 너네가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공식들이 있거든. 자주 쓰니까. 근데 고등학교 공식은 자주 써서 익숙해지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변형 이론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하다 보면 또 외워져. 외워지면 땡큐, 안 외워져도 변형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으로 한번 변형해보자. 이 두 개 뭐 제곱이야? x 더하기 2분의 a제곱. 그럼 뭐 빼주니? 4분의 a제곱 빼주잖아. 얘네 둘 마찬가지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보면 y 더하기 2분의 b제곱이고요. 4분의 b제곱이 빠질 거고 상수항인 c가 있고 이퀄 0이야. 자, 한쪽으로 이제 반지름 쪽을 넘어가서 정리할 겁니다. 중심의 좌표는 원의 영향을 안 줘. 그냥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럼 이 세 개가 넘어가서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구야? r제곱 맞아 안 맞아? 그럼 r제곱이 양수인 거 맞니? r이 0이 아니야. 그럼 r제곱은 양수야. 맞지? 그럼 얘가 양수면 돼. 근데 이미 분모에는 양수로 써있잖아. 분모에는 4라고 양수로 써있잖아. 그럼 어디만 양수면 돼? 분자만 양수면 돼.
얘만 양수면 돼. 그럼 얘가 0보다 크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보기 좋게 정리하면 a제곱과 b제곱이 커져. 뭐보다? 4c보다.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이 세 가지를 원의 방정식에서 쓰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정리할 때는 기본형으로 정리를 하든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든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든 셋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너네들이 보기가 좀 편하게 되겠지. 식 보고서 찾는 연습이 중학교 때부터 익숙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네가 문제 풀 때 보면 금방 익숙해져. 중학교 때도 계속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야,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어디서 쓰는지 이제 식의 형태별로 빠지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기가 조금 더 쉽겠지.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과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 있어. 그걸 보고 이제 위치관계. 그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위치관계 했었잖아. 점 1개에서 점 2개로 갈 때 위치관계. 점 3개로 갈 때 위치관계. 점 4개로 갈 때 위치관계. 직선을 배우고 나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제 원을 배웠으니까 점과 원의 위치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원의 위치관계. 그렇게 확장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교과에서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어. 이 전교과까지 있었거든. 근데 너네 교과부터는 그 내용이 교과에서 빠졌어. 어떤 게 빠졌을까? 가장 마지막 내용. 원과 원의 위치관계. 그래서 위치관계가 거기까지 가진 않아. 근데 안다고 해서 굳이 모르겠다. 어려울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 문제는 복잡하게 꽈서 내니까. 근데 내용 상황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그냥 확장되는 도형이 확장되는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올해 이제 문제 출제하는 기준을 보면 이 동네만큼은 교과에서 빠진 내용은 웬만하면 안 돼. 다른 동네는 내는 학교도 있고 문제집마다 보면은 그 내용이 교과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문제를 빼진 않거든. 근데 문제집에는 막 거기서 변형되는 이론도 문제로 출제돼 있고 그런데 이쪽 동네만큼은 교과에서 빠진 내용은 웬만하면 안 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줘. 그래서 너네들이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심했던 게 그거야. 교과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내가 계속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거 안 내, 이거 안 내, 이거 안 내 이렇게 딱딱딱 커트를 해줘. 이 동네의 장점. 그러니까 너네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그런 내용 나와요? 이런 거 교과서에 없는데 문제집엔 있는데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학원에서 안 나온다고 해도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니 선생님 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문제집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냐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돼. 그럼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셔. 친절하게. 아 그런 거 안 낼 거야. 그런 거 안 낼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돼. 특히 시험 전에. 시험 한 2주 전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거든. 근데 그런 문제 나와요? 아니 그런 거 교과에 없어 안 나와. 그렇게 선을 그어주셔. 그게 너네들이 좀 편하게 된 수학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교과에서 벗어난 것까지는 설명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10분 정도 잠깐 머리 좀 식혔다가 좀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